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이고요. 저는 주식 공부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엔비디아 비디오 어젠가? 그저껜가?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ARM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리포트를 좀 봤고요. 이거는 시티은행 리포트를 가져와서 최소한 시티은행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ARM 인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 리포트 9월 14일,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바로 나온 리포트죠. 그리고 제목은 ARMT를 좋아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시티은행은. 전반적으로 4개 정도의 얘기를 할 거고요. 시티은행이 생각하는 ARM 인수가 좋은 5가지 이유. 그 다음에 또 리스크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5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수 딜에서 어크리션 아니면 다일루션 요게 사실 인수합병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보통 이제 머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수합병 할 때 양쪽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합쳐서 과연 어닝 퍼 쉐어가 어크리션이 될지 다일루션이 될지 이거를 이제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돌리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시티은행이 생각하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ARM 딜이 좋은 5가지 이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CPU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CEO가 굉장히 이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센터에 이제 AI 아키텍처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 어디가 있냐? 여기 SPI provide the future data center AI architecture.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expands NVIDIA's market to 250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2023년까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250조 시장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나 이 ARM이 가지고 있는 IP 산업, 이 지적재산권이죠.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럼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ARM의 지적재산권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요걸 얘기했고, 네 번째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accretive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쳤을 때 earning per share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gross margin이나 earning per share에서 이제 accretive가 바로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ARM의 어떤 디벨로퍼가 1,300만 명인데 이런 어떤 그 풀이 굉장히 크죠. 디벨로퍼의 어떤 풀 이걸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소위 말하는 어떻게 AI 쪽 랭귀지 이런 거 얘기하던데, 그 상태계를 이제 확장할 수 있다. ARM 인수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쿠다 생태계를 통한 어떤 향후의 AI,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를 높게 보는 건데, ARM 인수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더 확장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 거죠. 엔비디아한테는. 그래서 저는 5번째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물론 4번째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정부 결합 심사.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결국엔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이 시티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 어디 챌린지, 비기스트 챌린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반도체 시장 M&A 기업 결합 심사 어디지? 퀄컴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중국이 날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9개 나라 중에서 8개 나라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아갔는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몸을 확 낮췄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오픈 라이센스를 할 거다. ARM은 지금처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18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18개월 자체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그 특히나 이 중국 모프컴에서의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사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티은행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허가만 되면 정말 좋을 거다. 특히나 이제 어닝 퍼 쉐어 어크리션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 투자은행들이 많이 돌려요. 모델을 멀저 모델이라고 돌리는데, 보면 엔비디아 있고 ARM 있고, 보면 이제 갭 어닝 퍼 쉐어로 봤을 때 14.64가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아직 뭐 ARM은 프라이빗 회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쉐어 넘버 오브 쉐어스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보면은 14.64, 그러니까 0.16이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굉장히 주주들한테 좋은 거죠. 되기만 하면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순식간에 어닝 퍼 쉐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시티은행의 목표 주가는 사실 540불입니다. 요거는 뭐 골드만삭스보다는 조금 낮아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2년 어닝 퍼 쉐어에서 30배를 곱해서 P 레이시오 30배를 잡고 2022년 어닝 퍼 쉐어를 곱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2021년 거에 50배를 곱했나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1년 뭐 조금 더 지나긴 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EPS를 좀 잡은 거죠. 아무래도 EPS가 줄어들어야겠죠. 지금 90X인가? 그러니까는 2021년에는 50X로 가고 2022년에는 30X로 가고, 나쁘지 않은 트렌드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티은행은 54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585불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9월 14일 끝난 클로징 프라이스로 계산했을 때는 5%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오늘 거의 시티은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 주가는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ARM 딜은 굉장히 깜짝 놀라서 급하게 봤는데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